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연축성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금방 운동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업으로 오시는 많은 연축성 분들이 빨대 연습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너무 그게 팽배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빨대 연습을 해서 뭐 이게 좋아졌다, 뭐 저게 좋아졌다, 어디서 하라고 했다, 전문 기관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잘 되는 건지, 혹은 더 불편한데요 선생님?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도 빨대 호흡해서 더 호흡이 불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셨지, 빨대 호흡을 통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같이 해야 되고 옆에서 전문가가 봐줘야 되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꼼꼼하게 관찰력이 정확한 상태로 봐야 되는데, 그냥 뭔가 이런데 하셨고요, 네 채우셨고요, 연습량 되셨고요, 몇 번 하셨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빨대가 물리적으로 조금 길게 생겼잖아요. 저도 가끔씩은 빨대 훈련이 필요한 분에게는 빨대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이걸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를 훈련시키면서 온 사람이잖아요. 공연 예술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를 좀 본능적으로 스스로 터득하고 훈련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걸로 이제 가르치면서 직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무튼 이쪽으로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빨대를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쨌든 느껴야 되잖아요. 호흡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연축성은 특히나 더 호흡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호흡이 완전히 고장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언가를 주자 했을 때 저는 가끔씩 이제 풍선과 빨대를 사용하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빨대 훈련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저는 개인에 맞게끔 빨대 사이즈를 다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그 빨대가 모두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 길이만큼 뭔가 빨아당기는데도 버거워요. 애기들 빨대는 다 작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용 빨대가 있는 것처럼 연축성이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호흡 상태가 아니에요. 다 호흡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긴 걸 사용을 해보고, 어떤 분한테는 절반 정도를 사용해보고, 이렇게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상태로 그 빨대 훈련이 진행이 돼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빨대 호흡하면 좋대 하면서 빨대로 호흡을 하다가는 그걸 막 빨아당기는 식으로 하다가 몸에 더 큰 수축감 때문에 불편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 훈련은 정확하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호소하는 게,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소리가 떨린다, 목이 조인다, 몸이 꽉 막힌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이 증상이 제일 많잖아요. 연축성 근긴장성 발성장애에. 근데 계속 이런 느낌이 이래요, 몸이 이래요, 이거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느낌이 올 때마다 내 표정이 어떠한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계속 어떠한 감각과 느낌과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그거를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떤 표정을 내가 짓고 있는지,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도해주는 사람이 딱 그 지점을 짚어서,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그걸 같이 교정을 해야지, 느낌에 의존하면서 느낌을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보통 뭔가 조여요 할 때 보면은 미간에 계속 인상을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눈을 파르르 이렇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막 소눈처럼 막 꿈뻑꿈뻑꿈뻑 이렇게 거리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조여요 할 때마다 그냥 몸이 조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못하게 하면 몸이 조이는 증상이 한 7, 80% 완화돼요. 왜? 실제로 몸을요 이렇게 쪼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조여오는 느낌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왜곡 상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계속 무시하면서 느껴지는 느낌만 가지고서 상담받고 기본 훈련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복식호흡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식호흡도 그냥 말이 복식호흡이지 개인에게 맞는 호흡은 교정받아야 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복식호흡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기본 복식호흡은 이제는 옛말이에요. 너무 시대가 발전했고 디테일이 너무 좋아진 시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업의 디테일도 너무너무 디벨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과 한 3, 4년 전과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제가 가르치는 그 방식이 너무나도 디테일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하나 가지고 무슨 호흡법을 하나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축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개인으로 나에게 딱 맞는 개인 맞춤형으로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것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시기보다 여러 분에게 해당된 거를 교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나 특유의 행동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 행동을 못하게 했을 때 되려 그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바디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만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노하우가 없겠어요, 여러분? 연축성 분들 얼마나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계세요. 강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목이 아픈데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저한테 배우시고 지금 대부분 강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목소리 때문에 억울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소리 좋다라는 말 꼭 듣고 남들에 비해서 더 월등하다라는 소리 듣고 사세요 하면서 엄청난 희망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로 기를 펴고 좋은 칭찬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되려 예전에는 목소리 좋다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목소리만 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소리가 좋아졌다라는 발음이 너무 좋다. 뭐 했냐? 마치 예뻐졌다. 피부에 뭐 했냐? 성형했냐? 이런 말 듣는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너무 멋있다. 좋아졌다. 발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뭘 했냐? 학원 다니냐? 이런 말을 듣는 상태가 제 학생들입니다. 제 수강생 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딱 개인에게 해당된 것들을 중심으로 고쳐놨기 때문이에요. 질질 끌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정해져 있는 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수축감이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다가 자꾸 이렇게 몸도 풀어지고 기립근이 자꾸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상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축감보다는 뭔가 계속 풀리는 거죠. 너무 심하게 이완될 타이밍이 아닌데 이완돼서 그래요. 그리고 연축성 분들이 수축이랑 이완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수축되어 있을 때는 수축되어 있어야 되고 이완될 때는 이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축돼야 될 때 이완되어 버리고 이완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축되어 버리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자꾸 이 수축과 이완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저희가 찾아서 개인마다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라도 다시금 규칙이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편하게 문제없이 깔끔하게 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증상과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훈련이든지 간에 두루뭉실한 그 틀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디테일한 문제에 집중해보자. 여러분도 이걸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녹화 딱 해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20번, 30번 계속 보세요. 나 여기서 계속 눈 깜빡이네? 미음이 들어오는 자리네? 아라는 발음이네? 아라는 발음을 할 때 왜 이렇게 입이 많이 삐뚤어지지? 이라는 발음을 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제가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거든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계속 나타나는 그 반복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해야지, 연축성은 이렇게 하면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맥도날드 매뉴얼 따라 그거를 막 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매뉴얼 따라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매뉴얼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진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강력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도 녹화를 하시면서 특정한 문제를 한번 집요하게 파보시고, 어렵다면 역시나 저에게 컨택을 한 번이라도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좀 빠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은 디테일의 시대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은 또 남겨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